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어떤 말인가요? 네, 오늘 제가 뽑은 첫 번째 말은 담당 공무원의 정결 사항이라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 하하, 이거 뭐 듣자마자 이 고위공직자가 이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다미는 전형적인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누굽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일건 경남 양산시장의 말인데요. 아하, 김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 KBS 기자와 통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김 시장이 KBS 기자에게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이유 오디오로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생태하천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농지에 들어선 농막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김일건 양산시장. 김 시장은 1999년 153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3.3제곱미터당 10만 5천 원을 주고 경매로 사들였습니다. 애초 이 땅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제방 안쪽이어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였습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양산시가 이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맹지에서 벗어났습니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양산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현재 이 땅의 시세는 3.3제곱미터당 200에서 300만 원 사이. 뭐 땅값이 30배 네. 가까이 오른 거네요. 30배 가까이 올랐어요. 와. 그리고 KBS 뉴스를 보면 인근 부동산과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데 네. 인근 부동산에서도 한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김일건 시장이 방금 들으신 대로 1999년에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3제곱미터당 10만 5천 원을 줬으면 한 4,600만 원 정도 투자했어요. 네. 사실 그리고 도로와 맞닿은 곳이 없는 맹지였는데 예. 근데 지금은 이게 13억이 넘는 알짜배기 땅이 됐어요. 그것도 근 20년 동안 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땅이거든요. 맹지니까. 네. 예. 그런데 김일건 시장이 양산시장이 되고 딱 1년 만에 아이고. 급등합니다. 참. 그 이유는 앞에 들으신 대로 양산시장 명의로 된 도로 지정 공문 한 장 때문인데 땅 옆에 김 시장이 소유한 땅 옆에 네. 하천 제방이 있었거든요. 네. 이 하천 제방을 도로로 바꿔주는 하하. 공문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땅 옆에 갑자기 도로가 난 거죠. 예. 그리고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나면서 김 시장이 갖고 있는 땅까지만 딱 도로가 들어가요. 우연히 겹친 기가 막힌 시장에 우연이네요. 출마해서 당선되고 1년 뒤에 자신이 과거에 샀던 땅을 도로로 지정했고 그래서 땅값이 폭등했다. 그런데 시장은 담당 공무원의 정결 사항이라 나는 모른다. 알지 그래서 못한다. 그 얘기가 나왔군요. 네. 납득이 되십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고요. 정말 그랬다면 그 담당 공무원이 도대체 왜 뭐하러 나중에 커다란 책임을 질 수도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그 예. 담당 공무원이 법까지 위반하면서 허허. 하천 제방을 도로로 바꿔준 거예요. 예. 사실 이 하천 제방 같은 경우는 하천법상 관리를 받는데 하천법상 제방을 도로로 바꾸려면 네.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네.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이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어요. 아이고.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는 하천법 위반이 맞다라고 네.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류에 내 도장이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정결 사항이라 나는 전혀 몰랐다는 김 시장의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산시의 담당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맹지를 도로로 바꿔줬는데 맹진 땅에 하천을 도로로 바꿔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땅이더라. 하. 이건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왜 이런 희한한 우연은 시장님들께만 일어날까요? 시장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처가가 갖고 있던 예. 그린벨트 땅이 시장이 되고 1년 뒤에 갑자기 네.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냥 샀던 하천 땅인데 옆에 하천 제방이 있어서 정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맹지였는데 네. 내가 시장이 되고 1년 지나니까 도로가 납니다. 하하. 이런 우연은 왜 시장님들께만 일어날까요? 일반 서민들에게 왜 이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죠?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예. 행안부에서도 이거 조사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조사해야죠. 네. 조사해야죠. 이런 정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한 이런 이 지금 양산시장님의 놀라운 재테크죠. 어떻게 보면 놀라운 재테크.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볼 만합니다.
4651님께서 들으시면서 바로 문자를 주셨네요. 이분 양산 시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딘지 알아요. 맹지라는 이름으로 시민을 속이다니. 제가 이렇게 여기 주셨습니다. 그 사진이랑 지도로 다 찾아봤거든요. 네. 뷰가 굉장히 좋아요. 아, 생태 하천 옆이니까 아하.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뷰가 예.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도로가 나고 하천 옆에 이제 하천 제방이 도로가 됐으니까 그 전에는 농지였거든요. 네. 농사만 지을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건축물을 올릴 수 있어요. 도로 옆이니까. 택지가 된 거예요. 네.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됐는데 예. 건축물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 그 땅에. 근데 그 땅에 건축물을 짓겠다고 나타난 사람은 김 시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카페를 짓겠다. 라고 나타났거든요. 물론 최근에 취소했어요. 아이고. 참 왜들 그러십니까? 정말. 좀 하지만 김일건 시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잘못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비겁합니다. 예, 모른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러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책임 있는 분들께서 인정하시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시고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셔야죠. 두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죠. 두 번째 말의 주인공 누굽니까? 네, 두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 조경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의도적으로 제 이름을 조경태를 조혜진이 했죠. 조혜진 의원도 당대 당대 보면 안 됩니다. 바뀌실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사회자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조경태와 조혜진이 아유. 이름이 같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조혜진 의원은 삼선이고 제가 오선입니다.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 예. 빵 터주셨어요. 표디가 너무 재밌어서. 빵 터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름 중요하죠. 이름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5선을 3선 의원과 헷갈린다. 근데 사실 제가 왜 웃었냐면 네. 과거에 제가 이제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 네. 모 방송국의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그 진행자께서 저를 신창원 교수라고 소개하신 적이 있었어요. 생방송 전국의 청취자 다 들으시는데 그래서 저는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네. 조금 그러니까 성을 바꿔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성을 같은 성으로 말씀하시면 화가 나시나 보다. 예, 아무래도 좀 예민한 시기잖아요. 지금 예, 이제 끝나고 예민 있고. 네, 하시 그다음에 네, 시기가 이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조혜진 의원도 네. 같이 당대표 출마한 상태거든요. 아하 경쟁자니까. 근데 이제 진행자 한 번 잘못 불렀어요. 또 네. 실수한 직후에 조경태 의원이 정색을 하면서 항의하니까 예. 죄송하다는 사과도 했고 음흠. 또 웃으면서 그래도 덕분에 조경태 의원의 이름은 우리 청취자분들 내리 확실하게 바뀔 것 같다라면서 분위기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분위기가 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결국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가 다시 한번 자신이 실수했다고 언급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하. 그러자 조경태 의원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네. 방금 들으셨던 선수 조혜진 의원은 3선이고 나는 5선인데 어떻게 그게 헷갈리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태 의원 젊은 5선 의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의원 선수를 따지는 모습 그리고 또 진행자와 이름 공방을 벌이는 모습 이게 젊은 청년들에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하. 청년으로 비춰질까요? 혹은 소위 꼰대처럼 비춰질까요? 또 네. 표디나 저같이 국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선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일반인들은 잘 그렇게 별로 안 따지시죠. 일반인들이 국회의원의 몇 선 의원인지 네. 뭐 선수 헷갈리는 게 이해해줄 여지가 없는 그렇게 큰 실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좀 상대방 인정하고 사과하면 또 쿨하게 네.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광고 듣고 금주의 말말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의 이름 그리고 선수 민감합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한 달도 안 남아서요. 또 10명씩이나 출마하는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라 네네. 뭐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죠. 세 번째 말말말 어떤 말입니까? 네, 세 번째 말말말 역시 오디오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릅니다. 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목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전두환 씨가 겹쳐 보인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네.
왜 이렇게 말한 거죠? 김의겸 의원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단계 쿠데타다. 다단계 쿠데타. 네. 김 의원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전두환 씨가 12.12 쿠데타를 결심한 건 대권을 꿈꿔서가 아니고 네. 당시 자신의 상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자신의 조직인 하나회를 치려고 하니까 하나회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친 거다. 아하. 정 총장을 먼저 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단계가 점점 올라가고 내친 김에 대통령 자리까지 노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끔찍히도 사랑했던 이 조직인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상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쳤는데 네. 점점 대통령을 향해 돌진하면서 지금은 대권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소위 김의겸 의원의 다단계 쿠데타론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윤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라고 보고했다라고 말을 한 부분인데요. 어허.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그 시작도 어쩌면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의 권력에 조국 장관이 겁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니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로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아까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과 전두환 씨가 닮았다고 말한 이유가 세 가지라고 네네. 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럼 뭐죠? 두 번째는 소위 사나이론입니다. 사나이론. 예, 김 의원은 전두환 씨의 육사 졸업 성적이 156명 중에 126등이었다. 거의 바닥이었다. 예. 하지만 소위 사나이다움과 이 사람 부리는 재주로 하나의 리더가 된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도 구수 끝에 검사가 됐지만 이런 능력으로 자기 사람을 거느리면서 끝내는 조직의 우두머리까지 올라갔다. 이 두 점에서 매우 닮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선일보의 지원을 김의겸 의원이 꼽고 있는데 하하. 김의겸 의원은 40년 전에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방우영 사장이 전두환 씨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분명하고 사나이다움이 있다. 대장부구나 하는 첫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이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역시도 조선일보의 현재 사장인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 이것이 드러났고 또 작년 연말 조선일보를 보면 이틀에 한 번꼴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칭송 기사를 쏟아내면서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방성훈 사장이 윤 전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이러면서 글을 맺는데요. 네. 물론 이런 주장은 김의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네. 이제 조국만 도려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하. 조국 전 장관을 치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김 의원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소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라며 김 의원을 저격하는 것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 김근식 위원장의 페이스북 SNS 글을 올려놨는데 예. 김건식 위원장은 전두환의 12.12는 쿠데타였지만 윤 전 총장의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쿠데타가 아니라 권력층의 범죄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억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정답이죠.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누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네, 이번엔 또 누가 말말말의 주인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번 주인공은 목소리만 들으면 딱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디오로 직접 만나보시죠. 내가 막말한 게 뭔가 있는가 한번 들어봐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드는 사람이 없어. 홍 의원의 막말을 비난하는 성명서는 오늘도 나왔는데요. 네. 그 홍 의원이 복당 반대파를 향해서 몸은 젊은데 80대 노인 같은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혐오이자 노인을 폄하하는 망언이라면서 그 사과와 함께 정계를 은퇴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고요? 네. 대한노인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꼭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노인회가 근데 지난 12일에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서 쓴 글에서 네. 이렇게 썼습니다. 젊다는 것은 생각이 젊어야지. 몸은 젊은데 생각은 80대 노인 같은 구태 정치를 하는 건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글을 대한노인회가
노인을 혐오하고 폄하하는 망언이다라고 아하.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정치 싸움에 애꿎은 노인들을 끌어들여서 욕보이는 작태를 멈춰라. 그리고 정계를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의원, 지난 대선 때 후보였죠. 네.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노인들 앞에서 큰절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바 있거든요. 예.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여러 가지 쏟아냈는데 그때 홍준표 의원과 지금의 홍준표 의원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대한노인회가 낸 성명서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노인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망언이 반복되는 현실에 분노와 좌절감을 금할 길이 없다. 네. 뭐 지금 다른 건 홍준표 몰라도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려고 하잖아요. 예. 대한노인회가 이렇게 싫어하는 노인 망언 의원으로 콕 낙인 찍어버렸는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인 폄하 발언 하나로 대통령 그렇죠. 후보에서 선거에 졌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정모 후보가 있죠. 네, 그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참 정치인들 말 조심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비교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너무 쉽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